아까 데이터 영역도 보면 여기 데이터 영역이 또 나눠져요. 데이터 영역이 또 데이터와 BSS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초기화된 데이터, 초기화되지 않는 데이터 이렇게 보면. 그 이유는 글로벌 데이터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한 것과 글로벌 인트 2에 해가지고 이렇게 100 처음에 아예 컴파일 할 때부터 값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이 사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컴파일한 거는 사실 컴파일 했을 때 컴파일된 프로그램에는 인티저 4바이트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변수를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정보가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기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여기다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여기는 초기화되지 않는 데이터는 그냥 저기 인티저 글로벌 인티저 2만 영역만 그냥 내가 확보만 해주는 그런 식으로 BS 블락 스타티드 바이 심볼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게 초기화하면 데이터가 생긴다는 게 무슨 데이터 영역에 그 나중에 초기화한 값이 생겨가지고 예.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한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프로그램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도 바로 100이라는 값이 생겨 있고 심지어 프로그램 파일에도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실행을 했을 때 이게 100이라는 초기 값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된 데이터와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나중에 초기화하면 나중에 초기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코드상에서? 근데 선언만 하고 나중에 값을 할당을 그럼 여기서 만약에 A는 20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화되지 않는 데이터는 여기에 내가 A라는 변수는 모르겠지만 뭐죠? 인티저 4바이트 사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공간만 할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가 이 위치라는 것만 그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만 공간이 있으니까 내가 저기다 200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200이 이 자리에 200이 들어가는 거죠. BSS 세그먼트 200. 예. 여기 아니고 메모리 지금 메모리 공간이 있다라는 것하고 그 안에 어떤 값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모든 건 다 메모리 공간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창고를 빌렸어요. 근데 나는 이 창고에 박스를 앞으로 60개씩 넣었을 거야. 이번 주 60개 넣었다가 또 이제 빼고 다음 주도 또 60개 넣고 그러니까 또 50개 넣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60개의 공간을 할당해 줘 라고 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실제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느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 이거는 실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아예 애초에 이 공간을 빌리면서 60개 공간을 할당하면서 10개는 내가 이 박스 갖다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초기화된 데이터라는 겁니다. 공간은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공간은 똑같이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값이 있냐는 거죠. 보통 비초기화된 데이터는 아무런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 어떤 값이 있다면 그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0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4바이트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면은 4바이트라는 공간을 따로 있고 그걸 쓰겠다고 하는 정보는 따로 있고 아니요. 자,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주소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주소라는 개념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동네도 창고라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창고의 위치는 어떤 관념적인 정보예요. 관념적인 정보.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소. 그래서 내 창고에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다른 정보가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는 주소 값은 여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변수 A를 위한 공간이다. 여기가 변수 B를 위한 공간이다. 라는 거는 그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코드에. 이 코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코드가 있는데 add 여기 보면 A 인티저 또 여기 B라고 했을 때 add A, B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다. 어셈블리.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 어떻게 컴파일하냐면 add하고 C 표현된 add하고 A가 들어있는 위치, B가 들어있는 위치가 이렇게 지정됩니다. 그럼 CPU는 이걸 읽어서 더하는구나, 이것과 이걸 더하는구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주소예요. 여기서 얘들한 명령어 뒤에 얘들은 아까 3바이트 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면 인자 2개의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하나는 여기를 가리키고 이 주소 500을 가리키고 하나는 501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들은 그러니까 메모리만 딱 뜯어놓고 보면은 변수 A, B 이런 식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바이트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어레이 이만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구분은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이죠. 그게 주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실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했는데 데이터의 위치를 뭘로 식별하냐? 주소로 가지고 식별하는 거고 주소 100번지에 데이터 얼마, 200번지 데이터 얼마 이런 식으로 페어, 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여러분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런 투플 형태로 어떤 정보를 유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자료구조를 첫 시간 자료구조 1에서부터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 때 자료구조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고 큰 데이터면은 이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로 저장해 놓으면은 어레이의 인덱스, 예를 들면 어레이의 인덱스라는 것이 값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0번 인덱스의 값이 얼마, 1번 인덱스의 값이 얼마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어떤 특별한 자료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 위치가 1000개의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장되는 건 한 50개밖에 안 돼요. 이럴 때는 1000개 어레이를 잡아놓고 50개를 군데군데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0번 위치에 뭐가 하나 들어있고 201번지 위치에 뭐 하나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 정보와 값을 같이 표현해주는 게 이 50개를 표현하는 데서는 1000개의 위치에서 50개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투플 형태로서 위치와 값을 같이 적기도 하죠. 아마 그거 비슷한 데서 의문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위치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에 같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딩하거나 컴파일할 때 그 위치를 가리키는 A라는 값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위치에 대한 정보와 A에 해당하는 값과 이게 네 것이 같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는 A라는 위치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냥 어떤 메모리 공간에 A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하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사용하려는 놈들이 그걸 가리키도록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주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도 충분히 여러분이 혼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메모리 관리를 배울 겁니다. 그때 다시 주소의 개념을 앞부분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컴퓨터에서 주소란 게 어떤 의미로 씁니까? 자, 이 그림 봐주시고 이것과 이거는 다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을 조금만 이제 다르게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혹시 0번째부터 여기 코드와 여기 보시면 이거 아예 코드하고 리드 오니 데이터하고 같이 이제 얘기해요. 또 아까는 초기화된 데이터, 초기화되지 않는 데이터 이렇게 했는데 리드 오니 데이터도 있다는 겁니다. 리드 오니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상수값이 리드 오니 데이터입니다. 물론 컴파일에서 디파인에 상수한 거는 이건 컴파일러만 이해하는 거지만 이제 아예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주는 값이 아니라 이제 아예 상수값을 지정한 것들은 값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변경은 안 되는 것들 그런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되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이거는 메모리 맵들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쉐어드 라이브러리. 이거는 나중에 혹시 나오면 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이 그림 하나가 더 도입이 됐어요. 힙과 스택 사이에 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뭔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제 러닝이 되면 동작이 되면 프로세스로서 존재하는 거고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CPU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동적으로 움직여야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상 메모리라는 거죠. 말만 여기 보면은 전체 4GB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이 각각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4GB. 그럼 한 프로그램이 4GB, 3GB 찾아오다는 거예요. 메모리.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4GB 전체를 지 혼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OS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나중에 메모리 관리 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이것들은 다 가상 메모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인데 컴퓨터 시스템에는 실제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PS 명령을 본다든지 작업 관리 같은 거 보면은 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프로세스로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상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